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현금 물음표의 작성, 투자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물음표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현금 물음표는 간접법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직접법은 실무적으로 작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간접법 기본 원리는 기본적인 핵의 가장 기초적인 등식인데요. 이퀘이션인데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입니다. 그럼 자산은 다시 현금과 현금의 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 그러면 현금은 현금 외 자산을 부채와 자본에서 빼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현금 물음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엑셀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엑셀로 돌아왔는데요. 이 엑셀은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정기가 있어서 증감을 띄웠고요. 그에 따라서 이 증감, 이 오른쪽에 내용들로 이 증감을 설명하는, 즉 검증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의 증감은 검증이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현금을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금의 증감을 이제 다른 것들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라면 현금 외의 자산, 부채, 자본, 이들의 증감이 결국에는 현금의 증감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내용처럼요. 그러면 이 검증을 하는 방법을 크게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비현금 거래로 설명하는 것이고, 영업활동은 좀 더 복잡하게 이제 당기순이, 유출이 없는 비용, 유입이 없는 수익, 자산 부채의 변동, 직접법, 현금 흐름이 있고요. 투자 재무활동은 단순하게 유입 유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상대적으로 단순한 투자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업활동은 좀 복잡하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난해 최초로 설립해서 현금과 자본금이 300이 있었고, 영업활동을 위해 건설 중인 자산을 미지급금을 계상하여 현금의 지출 없이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앞서 회계분계를 입력해서 이제 전기에서 회계분계만큼 단기로 끌고 오는 서미프 함수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걸 보시고 먼저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기초에 60을 주고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180을 더 주고 사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을 대체하고 기계장치로 분류하고 감가상각을 120을 한 daum에 나머지 120이 남잖아요. 그걸 또 기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없겠지만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일어났지만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버리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없겠지만, 일단 얘를 그냥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를 설명드리면, 건중을 180을 취득했는데 현금으로 지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0 취득한 거는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또 현금의 흐름 없이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은 120이 발생했고, 나머지 이제 기계장치 240에서 감가상각 누객 120인 장부가액이 120이겠죠. 넷북밸류가. 그것을 150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처분이익 30이 나왔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감가상각비와 유형사상 처분이익밖에 없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용만 90 내수로 봤을 때 비용만 90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실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좀 단순한 예를 들어봤고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은 지난해 미지급금 FA 취득했던 미지급금 60을 유출한 거고요. 여기서는 비용 어디서도 현금의 유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분하면서 150을 받은 거, 요 두 개밖에 없죠. 즉 150에서 60을 빼면 90만 이제 현금의 흐름이 있는 거고요. 유입으로. 이걸 이제 표현을 볼 겁니다. 먼저 여기 원래도 당기순이익도 포함이 안 됐는데 당기순이익을 이제 손익계산서를 끌고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수식을. 그래서 감가비와 유형자산 처분이익 밖에 없어서 범위세도 없다고 가정했고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당기순이익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검증이 0으로 그러니까 0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 검증을 없애면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알아보면 이게 앞에 분계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설 중인 자산 미지급금. 네, 요게 지금 현금이 없죠. 그러면 180이었으니까 비현금 거래에다가 넣고 건설 중인 자산 비현금 거래 미지급금 180 이런 식으로 유입 유출을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240인데요. 검증이 바로 요 대체한 거, 요것도 현금의 유출입이 없죠. 요거는 반대로 건중 240을 유출시키고 기계장치를 24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건중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이제 기계장치를 또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조금 순서를 바꿔서 감가상각비를 먼저 알아볼게요. 감가상각비가 120이 지금 감가상각이 됐는데 현금이 유출입이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현재 지금 이 검증 0이지만 0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게 돼서 0이 된 거라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120을 넣어주고요. 감가상각비. 검증이 오히려 그러니까 0이었는데 120이 생겨버렸죠. 그 이유가 여기 또 매각을 하면서 처분하면서 120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제 투자활동 매각을 하는 게 현금 유입이니까 거긴데, 근데 이제 감가상각은 반대 방향이니까 120을 넣어주면 이렇게 검증 0이 됐고요. 그리고 기계장치 240의 경우는 현재 요거 매각하면서 발생한 240 때문인데요. 매각이니까 유입이 되겠죠. 유입에 240을 써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현금의 유입이 지금 더하면 120이잖아요. 요 위에 합산을 해놨거든요. 근데 현금의 유입이 저희가 150인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때문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현금의 유입이 있는 거지만 표현상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없는 거에다 써주고, 대신 이 영업활동이 아니잖아요. 유입이 없는 수익이라는 거 영업활동에서 빼겠다는 거거든요. 빼서 투자활동 현금 유입에다가 어쨌든 유입만 되면 되는 거니까 30을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더하면 150이죠. 요 위에 150 보이죠. 저희가 생각했던 150이 나왔고요. 이제 미지급금인데요. 미지급금이 또 검증에 60이 떠 있는데, 마이너스 60이 여기 보시면 저희 요 60에 대해서 아직 표현 안 한 거예요. 이 60은 지급한 거죠.
즉 지난해 미지급한 거를 지급한 거니까 현금이 실제로 유출이 있어요. 60을 적어줍니다. 유출을. 그러면 검증이 0이 됐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손익대체는 아까 최초에 여기 90 단기순이익 적어줬잖아요. 그걸로 이미 한 거니까 이거는 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기 색깔칠한 거 보시면 이 노란색 현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파란색을 다 칠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한 겁니다. 저희가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제 검증도 다 0이 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은 저희가 영업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매출이 없어서 0이고, 당기순이익 90에서 마이너스 90에서 유출 없는 감갑이 120 더하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입이 없는 수익, 실제로 유입이 있지만 영업활동이 아니어서 빼주는 요 마이너스 30을 해주시면 0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매각해서 벌어들인 수익 150, 그리고 지난해 안 준 돈 미지급금,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 60을 유출을 해서 실제로는 현금 흐름이 60이 있었고요. 이 순현금 이 현금의 증감이 90이고 기초 300이 있었는데, 여기 300이 있었는데 390이 됐잖아요. 이거를 차이를 저희가 이제 소명한 겁니다. 이 90을요. 차이 90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말 현금 흐름이 재무상태표와 일치하는 걸 보여주면서 투자활동 영업 현금 흐름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